자, 2018년도 10월 19일 코인업TV에서 추세 매매를 담당하고 있는 정재민입니다. 자, 1부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부 방송에서는 역시 오늘 금요일을 맞이해서 어제 예고드렸던 코인빗의 덱스코인의 이벤트가 시작이 되었고요. 어떠한 내용이 왔고 가격은 어떠한 방향으로 되었는가, 어제 이제 상방으로 뛰었을 경우의 수와 하방으로 내려갈 경우의 수, 결국 이벤트 내용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벤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가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다음 방향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코인빗의 덱스코인을 먼저 이번 주 핫 이슈였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 방향에 대해서 논해보고 다른 코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어제 보셨던 덱스가 맞습니다. 자, 4차례에 걸쳐서 이벤트가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몇 차례 가격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가격 반등을 보여주던 덱스코인이 지금 보시면 가격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 정확하게는 그 이벤트 직전부터 하락이 시작됐는데 절정을 맞이한 것은 바로 이 라인이죠. 딱 이 시기에 맞춰서 이벤트가 공지가 됐고요. 이벤트 내용이 뭔지를 모르니까 일단 바로 이벤트가 시작이 되는 공지. 이벤트 내용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벤트 내용이 두 가지가 공지가 되자마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이벤트가 시작됐다. 일주일 동안 기다려왔던 이벤트가 시작된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한테 충분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해서 순식간에 가격을 다시 떨어진 만큼 이전에 유지하고 있었던 이 고점 보이시죠? 이 고점까지 다시 치고 올라갔지만 바로 내용 파악들이 이루어지고 이제 발빠르게 거대한 물량들,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매도 물량으로 쏟아지면서 60원이 돌파가 되는, 거의 59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순식간에 25% 정도가 하락을 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 내용은 결국 이벤트 내용이 단타 투자자건 또는 홀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건 세력이건 간에 입맛을 잡는데 실패했다. 이벤트 내용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바이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일주일간 다음 주 26일까지 물량을 팔지 않고요. 스냅샷을 계속 찍으면서, 즉 홀딩, 팔지 말라 이겁니다. 일주일 동안 홀딩을 팔지 않고 7일간 홀딩을 한 사람 중에서 보유 물량이 가장 많은 300명에게 비트코인 몇 개, 상위자부터 이제 차등이겠죠. 이더리움 몇 개 주겠다. 요런 이벤트 공지를 했는데, 이 이벤트가 처음이었다라고 한다면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내용 두 개가 다 문제예요. 첫 번째, 7일간의 이제 이탈을 막은 것은 좋은 초점인 것 같아요. 이벤트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코인빗의 덱스코인이 나머지 하반기 시장을 다 장악해버리고 정말 최소 10월 말까지 길면 메이저 거래소 중심의 회복장이 오는 남은 두 달간에도 중소형 거래소 중에서 유일하게 대항마로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것이 덱스코인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단발성에 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7일 동안의 스냅샷을 찍으면서 팔지 말아라 좋았지만 그 뒤에 내용이 300명에게만 보유 물량이 많은 사람한테 상금을 주겠다 비트코인으로 이더리움으로 요거를 이미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코인빗에서 어제 설명드렸죠? 킨 이벤트 때 이런 식으로 고점에 도달하면 이더리움을 비트코인을 10개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폭망했죠. 설거지 제대로 당했고 젤루리다 삼총사 중에서 NXT를 제외하고 아더코인과 이그니스코인만 두 차례 했으니까 결국에 NXT를 안 했다 싶은 것이지 젤루리다 삼총사에 해당하는 3번에 걸쳐서 이벤트를 했는데 3번 다 이런 내용이었고 당연히 망했죠. 그 다음에 롬TV 상장 마찬가지였습니다. 망했다라는 것이 거래소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좀 흥행을 시키려고 나름 마케팅 부서가 될진 모르겠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회의체 구성원들이 생각을 한 거라면 진심으로 생각을 한 거라면 망했다는 표현이 맞지만 이 세 가지 유형의 이벤트를 봤을 때 그 성격이 거래소의 물량을 터는 것, 즉 언제까지고 입출금을 금지를 할 수 없다라는 물리적 한계에서 오는 언젠가는 시세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로 한탕, 투자자를 위한 한탕이 아니라 거래소 또는 거래소의 최측근 이해관계자들만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이벤트 내용이었어요. 이미 코인빗이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벤트로 인한 기존의 코인들의 시세, 엄청난 하락, 회복이 될 수 없는 데서 왔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 단발성을 막기 위해서 7일간 홀딩을 한 사람이란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뒤에 나오는 것이 거래소 입장에서는 투자를 많이 하는 것처럼 자기 딴에는 돈을 쓰는 거다 할 수 있겠지만 내용이 일단 참신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전에 많이 하면서 사람들한테 안 좋은 인식을 깔아줬던 그런 이벤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벤트 내용이 너무나 엄청난 매도 물량이 안 터질 수가 없었다. 오히려 거래소 입장에서는 이걸로 덱스코인을 상공시키려고 했다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번에도 거래소 코인마저도 한탕주의로 끝내려고 한 것이 원래 본 목적이었다 한다면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일주일 전부터 사전 공지를 통해서 50원까지 박살났던 것을 90원 가까이 올려놨었던 덱스코인이었기 때문에 성공했다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공지 내용은 바이백입니다. 바이백은 주식 역시 투자자를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또 알고 계실 겁니다. 바이백은 회사에서 직접 회사에서 발행한 이런 주식 또는 자사의 배당 코인, 거래소 코인을 회사에서 사들이는 겁니다. 물량을 사들여서 다시 판매하면 소용이 없겠죠. 사서 소각을 처리를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소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 했는지, 물량을 얼마나 했는지 공지가 돼야 되고 이더 스캔으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명시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바이백이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캐시어레스트의 캡코인도 그렇고
다른 거래소의 거래소 코인도 호재로 작용했었던 게 맞지만 바이백이라고 하는 이 카드도 조금 창의성이 이제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 바이백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 했을 때 코인빗의 이 시세를 방어하기엔 조금 역부족이었다. 첫 번째 내용이 너무 강력한 하락 요인이었기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바이백 자체가 코인빗에서 또는 다른 거래소에서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투자자들한테 신뢰를 얻는 바이백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라고 하는 것은 시장가에 가까운 것이죠. 시장 가격에 가까울수록 빨리 매입해가지고 소각 처리를 해줘야 가격 시세가 상방으로 튑니다. 근데 한다고만 말을 하고 언제가 걸릴지 세워라 내워라 하다가 막상 할 때에는 시세가 막 다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결국은 회사 돈을 들여서 사는 거기 때문에 이놈들이 또 최대한 가격을 낮춘다거나 또 낮아졌을 때 사는 것, 그런 행보를 보인 거래소가 있기 때문에, 오해를 받는 거래소가 있기 때문에 바이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코인을 하고 있는 투자자들한테 이것이 큰 호재거리가 될 것인가, 영향력을 주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이런 내용으로만 쭉 올려놓고 봤을 때 가격이 결국 박살이 났잖아요. 물론 단기 투자자들이 그만큼 많이 들어왔다는 것이고, 50원부터 매수를 한 사람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부터 단타로 들어온 자금이 많다 보니까 바로 가격이 튈 것 같지 않으니까 이제 실망 매물이 바로 그냥 들어간 만큼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만큼 덱스코인이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어쨌든 간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거래소 입장에서는 덱스코인 하나 안 살리고 버린다고 해도 돈을 버는 데는 문제가 없겠죠. 다만 이제 코인빗을 다시 이용하는 사람들의, 유저들의 인식, 그다음에 숫자, 지금도 출금이 잘 되고 있다가 원화 출금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뉘앙스의 내용들이 커뮤니티 게시판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가격을 더 낮추기 위해서 퍼드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왜? 다른 어떤 중소형 거래소보다도 못한 거래소들처럼 출금에 제한을 둔 게 아니라, 코인의 출금은 원래 코인빗은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원화 출금은 잘 됐는데, 출금이 만약에 잘 안 된다면 뭐 때문이겠습니까? 지금 이런 자금들이 뱅크런 현상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더 이상 볼 일이 없다, 아예 이제 코인빗을 나가겠다 하는 출금이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거겠죠. 많이 신청을 하니까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들이 많다 보니까 누군가의 출금 시간,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것, 이것을 분명히 코인빗에서도 파악을 하겠죠. 그래서 코인빗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조금 더 롱런을 중소형 거래소 또는 메이저 거래소로 거듭나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면, 첫째로 이런 이벤트 이후의 가격적인 결과, 본인들이 유도했다고 한다면 상관없겠지만 유도한 게 아니라면 일단 이 가격적인 결과를 보면서 한번 느낌표가 깨달아야 되고, 지금 서버의 과부하가 우리 거래소에서 돈이, 유동자금이 빠져나가려는 시도가 되게 많아지고 있네 라는 것을 통해서도 느낌표가 한 번 더 떠야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준비해서 또 공지가 곧 나올 겁니다. 당연히 공지가 최대한 빨리 나올수록, 오늘 중에 나온다든지 이번 주 주말 중에 나와야 효력이 있지. 만약에 이번 주 주말까지 공지가 없다, 어떻게 해서든지 가격을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반영이 안 된다
라고 하면 지금 나온 이벤트에 따라서는 다음 주 26일까지 오늘 공시한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별다른 공지를 안 내도 상관은 없죠, 사실. 그렇게 되면 26일까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계단식 하락을 피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주 주말 사이에 이러한 공지들이 나오지 않고 가격 하락이 더 가속화된다. 그럼 당연히 보유 물량들을 손절을 하시고 다시 저점을 찾으시거나 아니면 역시 코인빗에서 단타 자금을 그냥 회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빠른 시점 아니면 다음 주 중에 추가적으로 얘네들이 공지를 낸다면 반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이벤트로 얘네가 돈을 벌어보려고 하긴 했구나. 근데 그게 잘 안 됐던 거구나. 이런 것이 반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덱스코인의 생명력이 차트상으로도 아직 한 번은 남아있기 때문에 4시간 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번은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리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여러분들께서도 평단가를 낮추는 물타기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춰서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다시 익절 구간을 노려볼 수 있는 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단 역대 최저점에서부터 반등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최대한 빠르게 매도벽들이 터지고 있어서 오늘 새벽, 즉 항상 이 마이닝 코인들의 단점, 그러니까 돈이 돈을 낳는 구조이기 때문에 채굴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나마 상관이 없지만 순수하게 시세 차익만을 노리는 단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거래소 코인의 또 단점 중에 하나가 채굴업자들에 의해서 채굴되는 물량들이 매일매일 나옵니다. 그 물량들이 대개는 던져져요. 그날 시장가로 던져지기 때문에 가격이 소폭하라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 근데 오늘 이벤트에서는 채굴업자들이 보통 소액자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본 규모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털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가격적인 메리트가 이렇게 떨어진 상황에서 물론 채굴 원가를 또 비교를 해봐야겠습니다만 떨어진 상황에서 과연 오늘 채굴된 물량들을 던지지 않을 것인가 이것도 좀 확인을 공지가 또 새롭게 나오느냐 여부와는 별도로 또 하나 체크해야 될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10시부터 저녁 10시부터 자정 12시까지 2시간 사이에 이 물량들이 많이 던져지는데 이런 것이 던져지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역시도 다시 한번 이 지점부터 가격 상승을 회복을 이제 꾀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에 오늘 예외 없이 물량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더 저점에서 물량을 주수려고 하는 시도일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오늘과 같은 분위기, 타이밍이 항상 중요하죠. 지금 실망한 분위기들, 일반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이 실망한 분위기 속에서 추가적으로 물량들이 덤핑이 되고 가격이 또 떨어진다. 그리고 새벽을 맞이한다. 새벽에 또 유동성이 적죠. 그리고 순수 한국 코인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흐른다. 그러면 공지가 역시 늦게 나오거나 이러면 아예 가격 회복은 이제 끝난다. 그럼 덱스코인은 하반기 시장에서 이름을 알릴 수 있었던 좋은 타이밍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고
다른 거래소 코인과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된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적으로는 참 아쉽습니다. 차트적으로는. 그리고 어제도 차트 분석을 할 때 제가 코인빗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히스토리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생성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차트적인 분석을 많이 가져갈 필요 없다. 차트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코인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짧은 기간 동안 형성된 차트 치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결국 외부의 악재, 호재로 알고 있었던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악재처럼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피할 수가 없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왕 들어온 김에 롬TV 코인이 오늘도 동일한 날짜 기억하시나요? 동일한 날짜 이벤트 에어드랍, 롬게임 에어드랍을 하는 스냅샷이 2차 스냅샷, 오늘이 마지막이죠. 오늘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격은 계속 하락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롬TV는 또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면서 코인빗은 이 두 가지 코인 말고는 이제 더 이상 볼 것이 없습니다. 투자 대상 여부를 따져볼 만한 코인이 없기 때문에 롬TV까지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롬TV 코인은 예상했던 방향대로 가고 있죠.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요런 차트입니다. 롬TV 코인의 최고점은 2.5원에서 2.8원이었고요. 코인빗 같은 경우에는 입출금 제한 조치 20억 개의 제한된 수량을 가지고서 시세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적으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세인 것이고 실제로 이 롬TV가 거래가 가능한 곳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코인제스트에 있는 롬TV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기준으로는 0.11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스냅샷 1차, 2차 스냅샷이 끝나고 나면 입출금을 제한한 것을 지갑 연장 공지를 하지 않는 이상 가격은 결국 다른 거래소와 이제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자, 1차 스냅샷이 끝났을 때 1차 스냅샷이 끝났을 때 가격이 1.4원에서 1.1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2차 스냅샷이 진행되기도 전에 바로 실망한 매물들 덱스코인으로 몰린 것도 있고요. 덱스코인을 구매하기 위해서 빠져나간 것도 있고 롬TV 코인이 자꾸만 떨어지면서 이제 1.1원이 깨지자마자 많은 실망 매물들이 터져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냅샷이 딱 진행되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 현재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죠. 뭔가 에어드랍, 스냅샷이 있다. 이미 작년, 재작년 코인을 2, 3년 해보신 분들은 스냅샷이 주는 호재의 의미. 스냅샷이 호재다. 가격 오릅니다. 오르는데 언제까지 오른다? 스냅샷 직전까지 오르고요. 스냅샷이 발생하기 몇 시간 전, 그날 당일부터는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스냅샷이 끝나면 가격이 또 하락합니다. 요 구조죠, 요 패턴. 요 패턴인데 요것을 조금 꽈서 1차와 2차로 나눈 것 뿐이지만 1차와 2차에 걸쳐서 역시 똑같이 나타난다. 다만 2차가 더 큰 하락이 예상되는 이유는 2차 이후에는 아예 스냅샷이 완전히 끝나기 때문에 1차 스냅샷은 끝나더라도 2차 스냅샷을 시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1차 때 안 들어가고 1차 스냅샷 이후에 가격이 떨어질 거니까 이때 들어가는 매수자들이 또 굉장히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방어가 어느 정도 지지가 되는 것이고 그 가격이 1.15에서 지지가 됐는데 2차 스냅샷 끝나면 더 이상 당분간 이 코인의 매수 요인이 아예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완전히 박살이 난다. 자, 0.4원까지 내려갔고요. 지금 반등하는 것은 기술적 반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 반등은 진반등이 아닙니다. 진짜 반등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구간에서 데드캣으로 다시 가라앉을 겁니다. 기술적 반등을 진반등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호재가 터져야 되고 코인빗 같은 경우에는 호재라고 해봐야 롬TV 코인 재단에서 호재를 낼 게 없어요. 0.11원짜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7배나 되는 0.7원짜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코인빗 스스로가 호재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 호재는 지금처럼 지갑을 오픈하지 않겠다, 잠가주겠다 이런 연장 공지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럼 가격이 오히려 또 치솟을 겁니다. 네, 그럴 가능성은 현재 낮아 보인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스냅샷이 어떤 패턴으로 어떤 호재적으로 반응을 하는가 이런 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고급적인 기술, 고급 정보지만 그러면 스냅샷을 무조건 타지 말아야 될까요?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스냅샷 정보 이전 또는 스냅샷 정보가 발표되고 나서 바로 타셨다가 스냅샷이 이루어지는 시점 전에 시세책 보고 빠져나오는 방법이 스킬이 되겠고요. 고급 스킬이라고 한다면 이제 해당 스냅샷으로 주는 코인의 가치를 좀 따져봐야 돼요. 롬TV 같은 경우에는 스냅샷을 찍으면 뭘 에어드랍 합니까? 롬게임이라고 하는 코인을 에어드랍 해줍니다. 자, 롬게임이라고 하는 코인은 현재 국내외에 상장된 곳이 없기 때문에 상장 가치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인빗에 최초 상장이 된다고 한다면 코인빗이 지금까지 보여준 장난질 또는 펌핑 힘을 봤을 때 상당히 가격적인 가치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얼마나 주느냐? 보유 수량의 1대1 1차 때 50%, 2차 때 50% 나눠서 주죠. 수량적인 조건도 봐야 되고요. 조금 주면 의미가 없죠. 근데 많이 줍니다. 물량을 많이 주면서 스냅샷으로 받는 에어드랍으로 받는 코인이 내가 봤을 때 내가 이때 사서 이 정도 손실을 보더라도 이 코인이 상장되고 나서 상장 가치가 얼마니까 내가 몇 개를 갖고 있고 이게 개당 얼마 할 거니까 얼마 정도가 되겠다 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이렇게 에어드랍에 관심이 아예 없거나 이러한 가치 계산을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시세 차익만 노리는 호재를 잠깐 이용하는 호재 이후에는 엄청난 하락이 항상 기다리고 있는 것이 스냅샷 호재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부 방송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롬TV 같은 경우에는 2차 스냅샷 이후에 태초의 가격으로 갈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덱스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공지 내용에 따라서 전고점인 100원을 돌파해서 하반기 시장을 이끌어 리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벤트 내용이 또 별 볼 일 없어서 또 굉장히 또 가격이 하락을 할 것이냐 요거를 이제 가늠하면서 오늘 봤는데 역시 이벤트 내용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대중적으로 평가절하되면서 코인의 가격이 곤두박질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가격 방어를 잘해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오늘 새벽에 마이닝 그리고 앞으로 코인빗이 추가 공지를 내놓을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덱스코인의 생명력이 완전히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저는 코인빗 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소의 추세 매매를 담당하고 있는 코인업TV의 정재민입니다.